기다리 아저씨. 토요일, 아저씨께. 오늘은 시내까지 걸어갔는데 세상에 비가 어찌나 쏟아지던지. 전 비 내리는 질척대는 겨울보다는 눈 내리는 포근한 겨울이 좋아요. 오늘 오후엔 줄리아의 멋진 삼촌이 학교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2kg이 넘는 초콜릿 상자를 들고서 말이죠. 줄리아와 한 방을 쓰니 이런 점도 있네요. 그분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떠서 떠들어대는 수다가 재미있으셨는지 기차 시간까지 늦추고 공부방에서 함께 차를 마셨어요. 기숙사 출입 허가를 받아 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삼촌은 오죽하겠어요. 남자 형제나 사촌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줄리아가 공증인 앞에서 자기 삼촌이 맞다고 선서하고 군서기의 인증서도 받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학장님이 저비스 삼촌의 젊고 멋진 용모를 보셨다면 우리가 과연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었을지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스위스 치즈가 든 흑빵 샌드위치를 곁들여 차를 마셨답니다. 저비스 씨가 샌드위치 만드는 걸 도와주셨고 네 쪽이나 드셨지요. 록 윌로우 농장에서 여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비스 씨는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우리는 샘플씨 내외와 말, 소, 닭 이야기로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비스 씨가 알던 말들은 모두 죽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농장에 갔을 때 어린 망아지였던 그로버만 살아있는데 이젠 그놈도 너무 늙어 농장을 절뚝거리며 다니는 신세랍니다. 저비스 씨는 아직도 노란 항아리에 도넛을 넣어 파란 접시로 덮은 다음 식품 저장실 맨 아래 선반에 두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럼요. 또 목장 바위 더미 밑에 마멋, 다람쥐과의 동물, 마멋들이 밤마다 파놓은 구멍이 아직도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대로 잊고 말고요. 올 여름 에머세이가 잡은 크고 살찐 회색 마멋은 저비도련님이 어린 시절에 잡은 마멋의 25대 손쯤 되나봐요. 제가 저비도련님이라고 불렀는데도 기분 나쁜 눈치는 아니었어요. 줄리아는 그렇게 다정한 삼촌의 모습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분이라면서요. 하지만 그건 줄리아가 요령이 없어서예요. 남자들한테 특히나 그런 요령이 많이 필요해요. 남자란 동물은 털이 난 방향으로 쓰다듬으면 가르랑대며 좋아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쓰다듬으면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요즘 마리 바슈키르 체프의 일기를 읽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밤 나는 절망에 사로잡혀 신음소리를 토해내다 결국 식당에 있던 벽시계를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고야 말았다. 이 대목을 읽으니 제가 천재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천재들은 주위 사람을 지치게 하고 가구나 마구 부수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을 테니까요. 세상에 비가 계속 퍼붓네요. 오늘 밤엔 교회까지 헤엄쳐 가야 할까 봐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1월 20일 키다리 아저씨께. 혹시 요람에 누워있는 귀여운 아기를 도둑 맞은 적 없으세요? 어쩜 제가 그 아이인지도 몰라요. 소설 속 이야기라면 이쯤에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겠죠? 자신의 근본을 모른다는 건 정말이지 말도 못하게 찜찜한 일이지만 흥미롭고 낭만적인 면도 있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쩜 전 미국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미국인이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요. 나는 미국인. 고대 로마인의 직계 후손이거나
바이킹의 딸인지도 모르고 러시아에 유배된 사람의 자식이라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몸인지도 모르죠? 아니면 집시였을까요? 전 아무래도 집시가 아닐까 싶네요. 아직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떠돌이 기질이 상당하거든요. 혹시 제 인생의 부끄러운 오점에 대해 알고 계세요? 쿠키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는 고아원을 도망쳤던 사건 말이에요. 평이원이라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기록부에 적혀 있어요. 아저씨라면 어땠겠어요? 배고픈 9살짜리 어린애를 식품 저장실에 혼자 남겨두고 쿠키 단지 옆에 나이프를 닦으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뒤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아이의 입가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있는 게 어쩜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아이 팔을 확 낚아채서는 따귀를 때리고 다 같이 모인 식사 시간에 후식으로 남은 푸딩을 도둑질해서 못 먹게 하는 거라고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아이라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전 6km밖에 달아나지 못했어요. 붙잡혀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른 아이들이 나가노는 시간에 못된 강아지처럼 뒷마당 말뚝에 묶여 있어야 했답니다. 이런 예배 시간 종이 울리네요. 예배가 끝난 뒤에는 위원회 모임이 있어요. 이번엔 진짜 재밌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친애하는 아저씨께 평화가 함께하길. 주디 올림. 2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미 맥브라이드가 한쪽 벽을 차지할 만큼 커다란 프린스턴 대학 깃발을 보내왔어요. 절 기억해 준 것까지는 참 고마운데 저 큰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셀리와 줄리아가 그걸 방에 못 걸게 할 텐데 말이죠. 올해는 방을 빨간색으로 꾸몄는데 거기다 오렌지와 검정이 섞인 깃발을 걸면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하지만 워낙 질도 좋고 포근하고 독특한 펠트 소재라 그냥 두기엔 아깝네요. 목욕 가운으로 만들면 이상할까요? 지금 있는 건 빨았더니 줄어버렸어요. 최근에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말씀을 안 드려서 제 편지만으로는 짐작하기 힘드시겠지만 제 생활은 온통 공부로 채워져 있답니다. 한 번에 5과목을 듣자니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화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학자의 자세는 사소한 것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열정에 있다. 하지만 역사 교수님은 달라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전체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화학과 역사 사이에서 얼마나 미묘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아시겠죠? 전 역사학적인 방식이 좋아요. 제가 정복자 윌리엄이 1492년에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하고 콜럼버스가 1100년이나 1066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해도 역사 교수님은 그런 사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역사 시간에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드는데 화학 시간은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6교시 종이 울리네요. 이제 실험실로 가서 산과 염, 알칼리 같은 사소한 것들을 조사해야 한답니다. 지난 시간에 염산으로 실험용 앞치마를 태워 접시만한 구멍을 냈어요. 이대로라면 이 구멍을 강한 암모니아로 중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다음 주가 시험이지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네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금 밖에는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고 하늘에는 묵직한 먹구름이 가득 떠다니고 있어요. 소나무에 앉은 까마귀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몰라요. 마음을 들뜨게 하는 유쾌한 소리가 어서 나오라고 불러댑니다.
책을 덮고 뛰쳐나가 언덕을 내달리며 바람과 경주하고 싶은 기분이랍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8km나 되는 질퍽한 시골길을 달리며 여우 사냥 놀이를 했답니다. 여우가 된 아이들이 여러 색깔의 색종이 조각으로 만든 뭉치를 가지고 먼저 출발했어요. 그 뒤를 27명의 사냥꾼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쫓았죠. 전 사냥꾼들 중 한 명이었는데 8명이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19명만 남았죠. 여우들이 뿌린 색종이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언덕을 넘고 옥수수밭을 지났고 습지까지 이어져 있어 우리는 흙이 쌓인 자리를 골라 폴짝폴짝 건너뛰어야 했어요. 우리들 중 절반은 발목까지 진흙 속에 빠지고 말았죠. 우리는 여우들의 흔적을 찾지 못해 습지에서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다가 숲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섰는데 헛간 창문 근처에 색종이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헛간문은 모조리 잠겨있고 창문은 높은 데다 무지무지 작지 뭐예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창문을 넘지 않았어요. 헛간 주위를 돌다가 야트만한 헛간 지붕을 지나 울타리를 넘어 빠져나간 흔적을 찾아냈죠. 여우들은 우리를 헛간에 잡아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한테 당하고 말았지요. 그 길로 곧장 완만한 초원을 3km가량 지났는데 종이 조각이 드문드문해져 흔적을 찾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2m 내에 반드시 색종이를 뿌려 흔적을 남기는 게 규칙인데 이렇게 긴 2m는 처음 봐요.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우리는 크리스털 스프링 농장, 학교 친구들이 썰매와 건초 마차를 타고 닭고기 요리와 와플을 먹으러 가는 농장이에요. 이 스프링 농장 부엌까지 여우들을 쫓아 들어갔고 그곳에서 우유와 꿀과 비스킷을 태연히 먹고 있는 여우 3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우리가 헛간 창문 밑에서 옴짝달싹 못할 줄 알았을 테니까요. 여우와 사냥꾼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우겼어요. 전 우리 편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는요? 여우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잡았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19명은 메뚜기처럼 식탁에 들러붙어 꿀을 달라며 아우성쳤어요. 사람 수에 비해 꿀이 모질랐지만 크리스털 스프링 부인이 딸기잼과 함께 지난주에 만든 단풍나무 시럽과 흑빵을 나눠주었어요. 우린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이나 넘기고 나서야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곧장 식당으로 갔는데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그리고 신발이 더럽다는 핑계로 저녁 예배는 빠졌답니다. 시험에 대해 말씀을 안 드렸군요. 전 모든 과목을 간단히 통과했답니다.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알게 됐으니까요. 낙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1학년 때 애를 먹은 라틴어 식문과 기하학 때문에 우등 졸업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행복하기만 하면 무엇이 걱정이랴. 고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햄릿 읽어보셨나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당장 읽어보세요. 너무나 완벽하고 멋진 작품이에요. 섹스피어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명성이 지나친 과장이 아닌지 의심해 왔었거든요. 글쓰기를 맨 처음 배운 후부터 만든 근사한 놀이가 하나 있어요. 매일 밤 자기 전 그날 제가 읽은 책 속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지금 전 오피리아랍니다. 그것도 아주 현명한 오피리아. 항상 햄릿을 즐겁게 해주고 쓰다듬어 주는가 하면 나무라기로 하고 감기에 걸리면 목을 따뜻이 감싸주기도 해요. 전 햄릿의 우울증을 완전히 고쳐줬어요. 왕과 왕비는 둘 다 바다의 사고로 죽어 장례를 치를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햄릿과 전 아무 감섭도 받지 않고 덴마크를 다스린답니다.
우리는 왕국을 훌륭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햄릿은 정치 쪽을, 전 자선 쪽을 담당하고 있죠. 전 얼마 전 인류 고아원을 몇 개 세웠답니다. 아저씨나 다른 평의원들이 방문하고 싶다면 제가 기꺼이 안내해 드리겠어요. 아저씨께서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저씨의 가장 우아한 덴마크 왕비 오피리아 드림. 3월 24일 혹은 25일 기다리 아저씨께. 23일시 혹은 25일이라고 한 거예요? 글쎄, 전 천국에는 못 가지 싶어요. 여기에서 이렇게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죽어서까지도 복을 받는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세요. 제류사 에벗이 교내 잡지 먼슬리에서 매년 주최하는 단편소설 공모전. 여기에 뽑혔답니다. 상금 25달러. 겨우 2학년생이 말이에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4학년이었거든요. 제 이름이 나붙은 걸 봤을 때 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제가 작가가 되려나 봐요. 리팽 원장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시시하게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루 작가처럼 들리나요? 아니죠? 봄 연극제에도 배역을 맡았답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뜻대로 하세요를 야외에서 공연해요. 전 로잘린드의 사촌인 셀리아 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리아와 셀리와 전 다음 주 금요일에 뉴욕에 가서 봄맞이 쇼핑을 하고 하루를 묵은 뒤 이튿날 저비 도련님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갈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셨답니다. 줄리아는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셀리와 전 마사 워싱턴 호텔에서 묵기로 했어요. 아, 이렇게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전 호텔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영국 구경도 마찬가지고요. 성당 축제 때 고아들을 초대해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진짜 연극이 아니었으니까 제외하고요. 우리가 무슨 연극을 보게 될지 궁금하시죠? 바로 햄릿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수업 시간에 셰익스피어 햄릿을 공부해서 대사를 다 외울 정도라고요. 너무 기대되고 흥분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세상은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추신, 방금 달려가 봤는데 28일이네요. 추신 하나 더. 오늘 어떤 전차 차장을 봤는데 한쪽 눈은 갈색이고 한쪽 눈은 파란색이었어요. 탐정소설의 악당역으로 그만이겠죠?